안녕하세요. 오늘은 캔바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도슨트 활동을 해볼 거예요. 이 활동은 총 4가지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구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싶을 때. 두 번째, 미술 시간에 특정 작품을 자세히 감상시킬 때. 세 번째,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경험시킬 때. 네 번째, 캔바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캔바를 경험시킬 때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림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분석해서 그림을 설명하라고 하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만 생각해서 말하려고 하고 전체적인 구도를 말해주지 않거나 그림을 보지 않은 사람이 듣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설명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수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캔바 가입하시고 여기 클릭하셔서 교육용 인증하시고 하단에 회원 초대를 눌러서 학생들을 선생님 학교에 팀원으로 넣어주세요. 다른 캔바 수업을 하실 때 먼저 초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수업 준비 과정을 다 마무리 하시고 본 수업 하실 때 팀원으로 초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위쪽에 디자인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교육 프레젠테이션 누르실게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학생 수만큼 페이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만 추가할게요. 그리고 첫 페이지로 오셔서요. 첫 페이지로 오셔서 요소 누르시고요. 여기 나만의 이미지 생성 이 기능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누르면 매직 미디어를 사용하겠냐는 확인 창이 나오는데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500크레딧 중 1크레딧을 사용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크레딧은 여기 있는 그림을 생성하실 때마다 1크레딧씩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각각 500크레딧씩 주어지니까요. 아끼지 않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최대한 요소가 다양한 그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는 모자를 쓰고 휴가를 즐기는 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생성되는 4개의 그림 중에서 학생들이 따라서 그리기에 적당한 난이도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클릭되면은 본 페이지에 들어가고요. 만약 4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다시 생성하기를 반복해서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입력하는 이 프롬프트를 조금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완성됐다면 꼭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한 이 프롬프트를 따로 저장을 해주세요. 네, 나중에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림 크기를 적당하게 키운 다음에 여기 아래에 설명을 추가할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설명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그려주세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요소를 눌러서 도형 중에서 네모를 이렇게 전부 다 가릴 수 있게 쭉 키워주시고요. 얘가 쭉 키워주시고 맨 앞으로 가져와서 완전히 가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문을 넣어주시고요. 1페이지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1페이지 잠금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실수로 예시 페이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 학생들이 여기를 눌러가지고
잠금을 풀고 예시 페이지를 건드릴 수도 있으니 별도의 캔바 파일을 한 개 더 만드셔서 1페이지는 복사하셔서 방금 만들었던 준비한 이미지는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수업 준비 끝입니다. 학생들을 캔바에 추가하기 전에 AI 이미지 생성기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다 보니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생성형 AI를 활용할 건데, 생성형 AI는 굉장히 많은 글과 그림을 보고 학습하며 나름의 규칙을 찾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처리합니다. 요청사항을 입력하면 AI가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맥락에 맞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결과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의 결과물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까지 꼭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생들을 이 문서로 초대하면 됩니다. 여기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이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링크 복사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복사된 링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각각 페이지 우클릭해서 여기에서 페이지 이름 변경하도록 하면 됩니다. 혹시나 학생들이 이거를 잘 못하고 본인 페이지를 한 개씩 못 만들고 헤맬 것 같으면은 선생님께서 그냥 먼저 수업 전에 여기에다가 각각 이름을 써주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십니다. 학생들이 와서 각각 페이지를 선택해서 수업 준비가 끝나면은 선생님께서는 이거 잠금 푸시고 여기 있는 안내문 지우셔서 그림 보여주시고요. AI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1페이지의 예시 그림과 최대한 닮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간을 넉넉하게 주셔도 괜찮은데 20분 정도는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림은 하나만 이렇게 생성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시도를 해서 다양한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프롬프트를 입력시킬 때의 요령은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그림의 주인공과 배경을 한 문장 안에 넣어서 적는 정도로만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그림을 그려보며 시행착오에서 배우는 게 효율적이고 교사의 프롬프트 사례를 지나치게 많이 설명해주면 창의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자주 놓치는 그림의 디테일을 하나씩 짚어주시면, 예를 들면은 여기는 텀블러고 곰 앞에는 텀블러가 있고 여기 곰 머리 위에 쓰고 있는 이거는 밀짚 모자라고 합니다. 등등의 이렇게 디테일을 한 개씩 짚어주면은 전체적인 수준이 훨씬 올라가니 틈틈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학생들의 그림을 보면서 누구의 그림은 이런 점을 잘 표현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면 당연히 학생들의 의욕이 훨씬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됐다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댓글 달기 기능을 활용하여 친구의 그림이 어떤지 의견을 남기게 해주세요. 어떤 점에서 예시 그림과 닮았는지, 나의 그림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등등이요. 여기까지의 과정을 거쳤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선생님은 이 그림을 그릴 때 뭐라고 적은 걸까? 이제 학생들에게 아까 기록해놨던 프롬프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쓴 프롬프트보다 훨씬 간략할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 프롬프트를 다시 넣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림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에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겪을 때 항상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공지능 도슨트 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